우리나라 최초의 기독 여성단체 YWCA의 신임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계단체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운동을 펼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새로운 대안교육을 제시하겠다는 기독교 학교가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사순절의 의미와 부활의 기쁨을 십자가 조각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 여성단체 YWCA가 어느덧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탈핵을 실현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YWCA 한영수 신임 회장을 만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96년 전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 한국 YWCA. YWCA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여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성운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YWCA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YWCA는 그동안 성차별 또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는 6.13 선거를 통해서 각 지역에 계신 후보자들이 이 성평등 운동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고 그들의 그 공약에 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하려고. YWCA는 전국 52개 지역 YWCA에서 10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의 여성단체입니다. 통일과 여성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탈핵 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을 2대 중점 과제로 잡았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그 전기를 자기 지역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끼는 것과 에너지 전환 그 지역 사업 이런 것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알리고. 한국 YWCA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 여성단체로서 교회 내 성평등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성차별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교회도 깨어서 이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성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영수 회장은 끝으로 어두웠던 한국 여성운동사의 포문을 열고 희망의 등불을 비췄던 YWCA의 역할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과 안전한 사회를 일구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내온 교계단체들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지방선거 관련 정책 질의운동을 주도하며 전국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동반연은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돼 폐단을 낳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성애에 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정책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포식엔 서울과 부산, 광주, 강원,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질의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동반연은 이날 개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개헌 논의인데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항목을 신설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여러 국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개헌 움직임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기독 대안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세워진 중앙예담학교인데요. 학교의 첫 출발을 알린 개교식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을 앞세운 중앙예담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힘을 모으고자 기숙형 대안학교 형태로 설립한 이 학교는 앞으로 매년 120명의 학생을 선발해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가르치게 됩니다. 정계와 교계 인사가 여럿 자리한 가운데 열린 개교식에서 학교 설립준비팀 관계자들은 중앙예담학교가 또 하나의 기독대안학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길러내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품이 고상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길러내는 게 목적이고 다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중앙예담학교는 특별히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란 비전을 제시하며 다양한 이유로 기존 학교 시스템을 벗어난 학생들을 품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명품 학교나 귀족 학교가 아니라 입시 경쟁과 성공 지상주의가 만연한 학교 현장에서 꿈을 잃어버린 학생들을 적극 포용하는 학교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마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성경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당찬 포부로 첫 발을 뗀 중앙예담학교가 기독교 교육계에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사순절의 의미와 부활의 기쁨을 조각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에선 성경 말씀을 단순한 형태로 축약하는 미니멀리즘 기법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주제로 마련된 윤성진 작가의 사순절 기념초대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가 서초교회 서초 아트원 갤러리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엔 쇠와 청동, 석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십자가 조각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작품 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가상 7원입니다. 윤 작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때 마지막 7마디를 십자가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작가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점을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한 그림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윤 작가는 현대미술을 통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작품을 만든 지 20여 년이 됐다며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고려해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조항도 큰 틀에서 개헌 초안에 반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북미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12일 발행한 신문에서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와 함께 북의 강력한 사상 정신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민들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상교양 사업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 예술감독의 주거지와 극단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전 감독의 주거지와 연희거리단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이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감식을 통해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 위력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전 감독 고소인 16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남은 6명에 대한 조사도 수일 내로 끝낼 계획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2일 국회에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미 밝힌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며 앞으로 어디에 있건 공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 10일 한 여성 사업가의 미투 폭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단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방침 아래 사퇴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면 민주당 의석은 120석으로 감소합니다. 이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의석 차이는 4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부터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장보기와 자녀 등하교 돕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들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용품 구매와 직무 교육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가족 병간호 등입니다. 이처럼 산재보험 범위가 확대됐지만 신청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신청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22일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요더 성폭력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란 주제로 북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북콘서트에선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란 신간을 통해 평화신학자로 추앙받던 존 하워드 요더의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성폭력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2일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이란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시국토론회에선 국민의 행복, 나아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삶을 바꾸는 개헌을 만들기 위해 바른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카비테 그린 파파야 호텔에서 2018 장로교 세계 선교사 대회를 개최합니다. 약 17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선교사 대회에선 전문가들의 강의와 토론이 마련되며 교단별 선교사들의 현지 활동에 대한 보고와 전략 수립을 위한 토의가 진행됩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12회 입양가족 사진과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작품 주제는 행복이 가득한 우리 가족이며 입양아를 중심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